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은 작은 따옴표. 독점 시장 아니야. 경쟁 시장 아니야.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 시장 모형과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시장의 모형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시장 모형이다. 하고 싶은 얘기는 쟤지. 독점적. 쟤는 뭐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확인했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 체크할까? 이거 더하기 요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해? 여기에 어떤 특징이? 이거에 어떤 특징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데?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데? 그거 찾으려고 애쓰면 되는 거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 밑에 예를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설렁탕 가게. 설렁탕인 건 똑같아. 하지만 맛은 다 달라. 서비스도 달라. 가격도 다르고. 차별화된 상품이라 은근슬쩍 다 넣듯. 서로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으로 의미한다. 설렁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많지만 각 음식점마다 설렁탕의 맛은 다른 경우와 같이 각 상품의 품질은 다르지만 유사해서 대체 가능한 것. 설렁탕 먹으러 갔는데 이 집에 전에 별로였어. 아니면 이 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 그러면 옆에 설렁탕집 가면 돼. 그게 독점적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얘는 중요한 애는 아니었잖아. 핵심은 아니었잖아. 기업들이 모두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면 옆에 간에 똑같은 거 1,000원에 파는데 내가 1,200원에 팔면 절대 안 팔리지. 그 기업의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즉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1,000원 받을 수 있네, 몇 개 만들어야지. 가격은 결정하지 못하지만 공급량은 지가 결정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라는 수요 법칙에 따라 음의 기울기는 같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평선이 됩니다. 일단 끊어. 경제학 그래프 엄청 많이 봤잖아요. 저는 그냥 요렇게 표시할 거예요. 쓱 내려갑니다. 수요 곡선, 수요, 디맨드, D. 공급 곡선은 평행하다라 그랬죠? S,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 서플라이, 공급. 이렇게 할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다음, 반면에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만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의 수요 곡선이 또 그냥 읽으면서 그려볼까? 독점 시장은 수요 곡선 D. 개별 기업은 공급량을 스스로 조절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 시장은 가격 설정자가 됩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은 요거 수요 곡선 음입니다. 차이점은 얘는 가격을 받아들이고 얘는 어떻게 공급량을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독점적 기업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얘 네모 쳐야지. 각 기업의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얘도 수요 공급 곡선은 D가 이렇게야.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입니다. D와 S가 어떻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독점자로서 가격 설정자가 됩니다. 라는 것들. 됐을까? 계속 보죠. 세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공급량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 됐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한계 수입은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판매로 얻게 되는 수입량의 변화를, 한계 비용은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내가 본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중에 제일 쉽게 설명해 놨어. 최근 나온 책 중에. 예를 들어 지우개를 100개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101개로 늘리면 100원의 추가 수입을 얻지만 그거 만드는데 5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100개에서 한 개 더 팔았더니 지갑에 얼마 더 들어와 있어? 100원 더 들어와 있어. 근데 그 한 개 만드느라고 50원 썼어. 내 지갑에 들어온 100원이 한개 수입, 재료비로 나간 50원이 한개 비용.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100개에서 101개 만들면서 50원 이익 봤어. 그러니까 100개까지 만들고 말 거야? 101개까지 만들 거야? 101개까지 만들어야지. 그러면 102개째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생각을 해서 비용이랑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계속 만들어야 돼. 물론 한개 수입과 비용의 차이는 줄어들어서 언젠간 0이 되기는 하겠지만 0이 될 때까지 나는 물건 계속 만들어서 팔아야 돼. 하나 만들어서 10원, 1원이라도 남기면 팔아야지. 한편 이유는 판매 수입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을 뺀 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이거 얼레벌레 공식이라 그랬죠. 이유는 판매 수입에서 판매 수입 빼기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을 뺀 총 비용 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이윤을 다른 말로 순이익이라고 하는구나. 초과 이윤의 발생 조건은 이윤이 나기 위해선 어떻게? 판매 수입이 크면 돼. 판매 수입이 크면 이익이 나. 하지만 비용이 더 크면 이윤이 안 나. 손해야. 이렇게 다시 언제까지 생산해서 팔아야 돼? 요거 이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팔아야 돼. 어디 있어? 의미하므로 초과 이윤의 발생 조건은 판매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쓰자고. 판매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큽니다. 밑에 플러스. 이 식의 양변을 상품 공급량으로 나누면 판매 수입 1억, 공급량 10, 100, 1000만, 총 비용 5천만 원, 총 공급량 10, 100, 1000만 이렇게 똑같이 양변 같은 수로 나눌 수 있지. 좌변은 상품의 한 단위 수입인 평균 수입. 그렇지. 10,000개 팔아서 1억 벌었으니까 나누면 개당 얼마 벌었어요? 나오겠지. 10,000개 팔았는데 5천만 원 들었어. 그러면은 개당 얼마 했는지 평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잘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할 거예요. 판매 수입 나누기 공급량을 뭐라고? 평균 수입. 총 비용 나누기 총 공급량을
평균 비용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즉 이제 언제까지 물건 팔라고 그랬어? 요때까지 팔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때까지 팔아도 되겠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여기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초과 이윤을 얻게 됩니다. 이때의 평균 수입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씁시다. 어서 오세요. 159페이지.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아래로 화살표 초과 이윤을 얻고 이때 평균 수입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평균 수입은 시장 가격, 개당 가격이랑 똑같다고. 159쪽 네 번째 문단 볼게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설렁탕 업계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경우 새로운 기업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진입할 거다. 어떤 사람이 설렁탕 팔아가지고 1년에 20억씩 벌고 있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나도 설렁탕을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사람 둘이 설렁탕 팔아서 둘이 나눠서 20억 벌고 있대. 설렁탕 나도 팔러 가야지. 설렁탕 가게가 계속 늘어나?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내려가. 수입이 줄어들어. 수입이 줄어들면 어느 순간 살펴보면은 모든 가게가 이거랑 이거가 똑같아져서 모든 가게가 수익이 0일 때가 있어. 나올 수 있지.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들어올라 그래? 설렁탕 업계에 아무도 안 들어와. 그걸 기억하면 돼. 시작 봅시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경우 새로운 기업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진입할 겁니다. 각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품질만 다를 뿐 서로 유사하여 상품 간 대체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하면 화살표 합시다. 새로 어디가 있어? 여기 있지. 새로운 기업이 시장 진입을 하면 화살표. 기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 이렇게 수요 감소는 언제까지? 초과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 수요가 감소해 다시 화살표. 시장 가격이 하락이.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평균 수입이 하락한다. 평균 수입이 하락하게 되면 어느 순간 초과 이윤이 0이 된다. 설렁탕 가게 123개가 전부 다 수익이 0인 상황이 돌아와. 그러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이때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이라고 합니다. 다들 제 살 깎아먹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편의점이 늘어날 틈이 없어. 그러면 아무도 편의점 하자고 생각을 안 할 거야. 이렇게. 결국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단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지만 나 혼자서 설렁탕 할 때에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설렁탕 가게 계속 생겨 장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기업은 평균 기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합니다.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설렁탕 가게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 전에는 하루에 200인분 준비했는데 요즘에는 50인분 팔기도 힘들어. 그러면은 재료 얼만큼 준비할 거야? 한 40인분 준비할 거야. 남아서 버리는 것보단 차라리 나으니까.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평균 비용을 낮추기보다는 공급량은 적지만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려 하기 때문이다. 50인분 나가는데 왜 50인분 만들지 않고 40인분만 만들어? 40인분 정말 알차게 맛있게 만들어서 차별화하려고. 예를 들어 전국의 설렁탕 집들이 설렁탕 맛을 평준화한다면 평균 비용을 낮춰서 더 낮은 가격으로 설렁탕을 공급할 수 있지만 끊어 특색 있는 맛을 내는 설렁탕 집의 수는 감소할 겁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대신 다양한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돼서 소비자의 만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아이패드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패드 케이스 하면은 상품 수만 한 10만 개 뜰걸, 가게만 한 4만 개 뜰 거고, 걔네들 전부 다 가격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르는 재미가 있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말 너무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했죠. 뭐뭐가 아니라 뭐뭐라고.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 대신 상품의 품질, 서비스, 디자인, 결제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 경쟁한다. 에이, 설렁탕 가게 엄청 많은데 우리 집은 이게 달라요. 이거야. 그리고 이러한 비가격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은 좋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해 주겠다 이거지. 기업들의 상품 차별화 전략을 이해한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설렁탕 가게가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꾸 설렁탕 가게가 생기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됐을까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어디 있을까? 3번은 여러분들 머리 써서 하셔야 되고요. 4번, 5번 두 문제만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잠깐 써드릴게요. 틀린 거 찾기. 수요가 늘어나 시장의 가격이 상승해. 가격이 상승하면 개당 비용이 상승하지는 않았었을 거거든. 50원 들여서 100원에 팔았는데 오와 수요가 늘어서 50원 들여서 어떻게 200원에 팔려. 그러면 수입은 상승합니다. 1번 맞는 얘기지. 162쪽. 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니은 한계 비용이 줄어든다면 남는 게 많지. 싸게 많이 쉽게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공급량 늘어날 수가 있어. 그렇죠. 이윤도 증가할 수 있겠지. 100원에 파는 거 지난달에 50원에 만들었는데 기술 개발해서 개당 30원에 만들면 20원씩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 괜찮아. 상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지. 그러니까 수입 내려갈 거야. 디귿 수입 내려갈 거야. 하지만 총 수입은 증가할 거야. 그렇지. 파는 개수 자체가 많아질 거니까. 현재 한개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커. 한개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커. 한 개 더 만들려고 했더니 100원이 더 추가로 들어. 근데 그 전까지 평균 비용은 90원이었었어. 그러면 상품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일단 안 돼. 바보야 그건.
그 다음 리을이 감소합니다. 평균 비용이 감소합니다. 아니요. 평균 비용은 증가하지. 지금까지 30원에 만들던 걸 이제부터는 50원씩 주고 만들어야 되니까 평균 비용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4번 틀리지.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장사 계속해야 돼. 신규 기업에 시장 진입해. 그렇겠지. 그러면 내 거 쟤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 평균 수입 감소할 거고 평균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맞아?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다음 5번 문제 보러 갈게요. 왠지 부산 같죠? 그냥 막연히 부산이란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르게 분포에 있는 해변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한다고 하자 A의 가게를 열면 정중앙에 있는 B보다는 수입이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A로 갈 거야. 하지만 여기 어디 요렇게 할까? A에 생기면 요만큼 손님은 먹을 수 있어. 이 가게가. 하지만 B는 얼만큼? 이만큼 손님 먹을 건데. 그러니까 B보다는 수입이 적지. 이렇게. A 왼편에 있는 사람은 A로 가겠지만 A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B로 갈 거기 때문이다. B로 갈 사람들 또 여기 있지. 요쪽은 또 요렇게 가겠고 요쪽은 또 요렇게 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다음 마찬가지 이유로 C에도 열면 B보다는 수입이 적을 겁니다. 따라서 B의 가게를 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최고. 결국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가게는 사람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해변의 가운데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기업이 경쟁보다 담합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이스크림은 고만해.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담합을 합니다. 그런 얘기 있어? 아니야. 담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 앞에 뭐라 그랬어? 여기.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려고 할 거야. 옆에 가게랑 다른 아이스크림 만들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가격 인하도 안 해. 가격 인하도 안 하고, 이거 할 거야. 이랬으니까 담합 더 안 하지. 이렇게. 1번 틀려. 다음, 2번. 시장에는 다양한 품질의 상품보다 평균적 취향의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이 공급될 것이므로. 그렇지. 왜? 여기에 득식을 가운데에 여기에만 만들 거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들 거 없이 고만고만한 거 만들려고 하겠지. 소비자의 만족은 그렇다면 증가하지 않을 거야. 야, 씨, 강릉에서 사 먹던 아이스크림이랑 똑같네. 이런 얘기하면서. 다음, 기업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안정적인 균형을 선호함으로 라는 말 자체가 일단 없고, 비가격 경쟁이 아닌 중간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경쟁, 방금 체크했죠. 가격 경쟁 안 할 거라고. 3번 탈락. 소비자들은 다양한 품질의 수많은 상품보다 적절한 품질의 소수의 상품을 더 선호해. 그럴 리가요. 적절한 품질의 소수의 상품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고만고만해. 맨날 어디 가서 먹는 것들 똑같네.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라고 아까 얘기했어. 4번 탈락. 수많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하므로 이러한 경쟁의 효과로 인해 기업은 평균 비용이 최소화되는 효율적 생산에 도달해 경쟁을 하면 뭐라 그랬어? 비가격 경쟁할 거라고 그랬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차별화 전략 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정답 2번.
다음 6번까지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어디 지나다인데 문장이 뭐뭐한 특징을 지니다 라고 되어 있어. 성품을 지니다, 목걸이를 지니다, 추억을 지니다, 그 모습을 지니다, 책임을 지니다. 제일 가까운 건 어디 있어요? 1번 정도가 되겠지. 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서의 지니다는 특징을 지니다. 그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갖추다. 요 정도의 뜻이고요. 1번이 딱 그렇고 목걸이를 몸에 지니다는 말 그대로 몸에 무언가를 간직하다. 추억을 지니고 있다. 추억을 기억하여 머릿속에 새겨두다.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순수했었던 그 본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 책임을 지니다. 책임, 일 따위를 맡아서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1번의 정답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몇 번? 2번. 특정한 경제 모형, 누구? 독점적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을 설정하고 해당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로부터 뭐 고만고만해지지만 이제 서로 차별화 전략을 둘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거예요. 경제적 시사점 위에 본문에는 의의라는 말을 썼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익혀두는 건 이거지. 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써왔던 의의라는 말 대신에 시사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2번 문제는 답 찾으러 갈게요. 완전 경쟁 시장 모형은 완전 경쟁 어디 있지? 여기. 모든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생산한다고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 시장. 1번 오케이. 2번 독점 시장과 달리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걔네들 세 개 비교해 놓은 거 어디 있어? 두 번째 문단이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어디가 있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수요 곡선. 근데 독점 시장은 어떤데요? 독점 시장도 역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 이거 그래프 3개 그렸는데 수요 곡선은 전부 다 음의 기울기야. 전부 다 음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2번 틀리지. 3번 가격 설정자라는 말 어디 있었더라? 가격 설정자 여기 있다. 뭔데? 공급량을 조절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설정자. 가격 결정자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공급량 조절해서 시장 가격 변화시키는 거. 3번 오케이. 4번 독점적 시장에서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이 파는 상품의 독점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가격보다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뒤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 가격 인하 대신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여기 차별화 전략을 씁니다. 4번 오케이.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 그렇지. 완전 경쟁 시장. 수많은 기업. 독점적 경쟁 시장도 수많은 기업들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지. 다음, 개별 기업이 가격 설정자라는 점에서 독점 시장 모형과 동일합니다. 밑으로 또 쭉 내려오면 어디에 있을까? 여기 독점 시장에서는 자기가 가격 설정자 된다라고 그랬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선 자신의 상품에 대한 독점자로 얘도 가격 설정자가 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5번도 맞는 얘기.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그리고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요렇게 써놓고 1, 2, 2, 5, 1, 1, 2, 2, 5, 하나. 요렇게 문단에 있습니다. 체크. 밑에 거 3번.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작으면 비용이 크단 얘기지. 그러면 생산량, 공급량 줄여야지. 상품 한 공급량 한 단위를 줄일 때 수입의 감소분, 예를 들어서 한 개 덜 팔았더니 50원 줄었어. 근데 비용 한 감소분이 비용에 당연히 어때요? 덜 팔면 수입도 줄어들지만 덜 팔면 비용도 줄어들지. 그래서 비용의 감소분보다 어쩌고 하면 기업은 상품 공급량을 저쩌고 해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품 공급량을 어떻게 할 거야? 다시 기업의 수입의 감소분이 비용의 감소분보다 어떻게 되므로? 자금으로. 상품의 공급량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감소하겠지. 줄어들 거야. 내가 덜 파니까 감소시켜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크면 더 만들어야지. 기업은 상품 공급량을 어떻게 증가시켜야죠. 비용이 더 적은데 수입이 더 많은데 그럼 한 개라도 더 팔아야지. 여기까지는 1,000원 남아도 여기까지 500원 남는다면 500원 남길 때까지 계속 팔아야지. 언제까지? 0원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공급량 증가시키면 됩니다. 3번의 정답은 2번. 끝. 됐을까? 일단 정지.